이석증은 귀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서는 눈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석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눈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 눈을 보시면은 눈이 탁탁탁탁탁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코목은 닥터 찬찬 승찬일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저에게 이석증이 굉장히 좀 어려운 치료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석증이 대체 뭔가요? 이석증은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은 얘기 들을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절대 간단한 질환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석이 뭔지부터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실게요. 요게 귀 안에 있는 이석을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이게 다 이석이에요? 예, 이게 다 이석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건 일부고 굉장히 더 많이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찍었다 그랬잖아요. 크기가 굉장히 이게 보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작은 것은 2, 3 마이크로미터부터 3, 40 마이크로미터까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7, 8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7, 8 마이크로미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우리 혈액 안에 있는 적혈구가 딱 7 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적혈구 크기 정도의 이석들이 우리 귀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귀 모형이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귀가 있고요. 귀 구멍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고막이 있습니다. 고막 안으로 더 들어가면 여기 달팽이관이 있는데 달팽이관 옆에 이 부분이 전정기관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정기관은 하는 일이 이제 몸의 균형 잡는 걸 도와주는 건데요. 이 전정기관 안에 정상적으로 이 이석들이 있어요. 이 이석들이 귀 안에 있는 끈적끈적한 젤라틴 레이어라 그러는데 젤라틴 층 위에 이석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무게추 역할 같은 거라서 우리가 몸의 균형 잡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요 이석들이 떨어져 나와서 이 전정기관 안에 빈 공간들을 막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것을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떠다니는데 뭐 머리가 어지러운 거랑은 어떤 관계가 좀 있나요? 이 전정기관에 보면은 여기 동글동글하게 반지처럼 생긴 구조들이 있거든요. 반고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고리관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세반고리관이라고 하는데 이 각각의 반고리관 안에 있는 빈 공간으로 이석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통로를 따라서 이렇게 또로록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몸이 느낄 때는 마치 내가 빙빙 몸을 돌고 있는 것처럼 내 몸이 이제 빙빙 돌아가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석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이석을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이석은 우리 몸의 균형 잡는 거를 원래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없는 것도 병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치료는 엉뚱한 위치를 돌아다니고 있는 이석들을 모아서 다시 제자리로 보내는 게 사실 완벽한 치료가 됩니다.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이석증 치료가 절대 단순하지 않고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석증 치료는 어떤 식으로 좀 할 수가 있나요? 일단 뭐 진단부터 좀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이석증은 귀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서는 눈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석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눈의 움직임으로 이석증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우리 눈을 움직이는 외안근이라고 하는데요.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랑 귀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전정기관이랑 머리랑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내지는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눈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거를 요 동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증이 있으셔서 검사를 했던 환자분의 동영상이고요. 고개를 이제 특정 위치로 이렇게 위치하게 됐을 경우에 이 눈을 보시면은 눈이 탁탁탁탁탁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석증 같은 게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눈이 탁탁탁 튀면서 우리는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눈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안구진탕, 줄여서 안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진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석증을 진단하고 어떤 타입인지 어느 위치인지를 알아내서 이걸 다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치료가 안 돼서 다시 원장님께 오는 이석증 환자분 케이스도 있나요? 네, 뭐 그런 경우를 종종 겪고 있고요.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교수직으로 10년 이상을 일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진단이 잘 되지 않거나 그랬던 분들이 이제 종종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제가 좀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잠깐 보셨던 이분이 해당되는 환자분이실 것 같은데요. 5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한 달 사이에 3번이나 병원을 바꿔가면서 진료 보신 분이고요.
있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때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CT랑 MRI도 찍고 피검사도 다 하고 수액 주사도 맞고 약도 드시고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증상이 조금 줄어들었던 분이시고요. 그 이후에 또다시 어지럼증이 발생해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셨는데 거기서는 메니에르 병이 의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고, 메니에르 병으로 해서 약을 처방받으셨는데 그 약 드시고도 계속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저희 병원에 오셨고, 제가 이제 진료를 보면서 이석증으로 진단이 됐던 분입니다. 이석증은 증상이라든지 소견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좀 주로 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메니에르 병 같은 거는 빙글빙글 도는 양상의 어지럼증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에 지속 시간이 훨씬 깁니다. 최소한 2-30분에서부터 몇 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어지럼증이 있을 때 뒤에서 뭐 삐 하는 소리나 우웅 하는 그 이명 소리 내지는 더 먹먹한 난청 증상이 동반이 되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그거에 반해서 이석증은 메니에르 병처럼 반복돼서 어지럼증이 생기긴 하지만 어지럼증의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으면 몇 초, 길어도 5분 이내에는 일단은 어지럼증이 좀 가라앉아요.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한 이석증은 아니었어요. 이분은 이석증이 있긴 있는데 이석이 반고리관에 들어갔다가 그거를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 이석이 나와서 다른 쪽 이 반고리관에 다시 들어가는 특이한 형태의 이석증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조금 헷갈렸죠. 머리 위치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안진의 패턴을 분석하면서 이제 진단이 됐습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다 완치가 된 건가요? 쉬운 이석증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석 치환술 치료를 몇 번 반복하긴 했지만 다행히 잘 치료되셨고 지금은 특별한 이상은 없으십니다. 원장님, 이제 이석증이라는 게 젊은 분들도 좀 생기나요? 기본적으로 이석증이라는 거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하지만은 그거 이외에도 몸이 굉장히 고단하다든지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든지 특히 젊은 분들한테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특정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은 젊은 분한테서도 이석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대 여자분이셨는데요.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제 주말에 밤늦게까지 침대에 누워서 누운 채로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셨어요. 보다가 몸을 돌리셨는데 갑자기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럼증이 생긴 거예요. 그냥 눈이 지금 아파가지고 이렇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제 끄고 주무셨어요. 늦게까지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누워있다가 몸을 일으켜 세우는 순간 또 빙글빙글 돌고 이상하다 이러면서 세수를 하려고 몸을 숙였는데 또 빙글빙글 돌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컨디션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특정 자세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석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 중력에 의해서 특정 반고리관으로 들어가면서 이석증이 발생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단 젊은 분이시고 발생한 기전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치료는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은 검사하셨던 결과인데요. 전형적인 아주 심플한 이석증이었고 이런 형태로 침대에 누워서 머리 위치를 바로 잡고 몸을 움직여서 이석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석 치환술을 하면서 이런 분들은 이제 한 번만 해도 금방 치료가 잘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럼 이석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나요? 진단이 제대로 안 된 경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들을 하게 되겠죠. 치료약을 장기간 쓰게 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석증을 포함한 어지럼증 병이 생겼을 때 환자분들이 몇 가지 이제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을 때도 어지러운, 아니면 몸을 좌우로 돌렸을 때 주로 어지러운, 그 다음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 앉을 때 갑자기 빙글빙글 돌거나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역질이 나진 않는지, 그 다음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어지러우면서 구역질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배변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특정한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이비인후과 중에서도 어지럼증 클리닉이라든지 그쪽으로 이제 임상 경험이 좀 풍부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께서 이석증 재발을 방지를 위해서 좀 이렇게 생활 습관에서 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석증을 일단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적절한 운동이라든지 적절한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너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에 이석증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 잘 생기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골다공증이라든지 골
칼슘 대사와 관련된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서 이석증이 잘 생긴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석증이 자꾸 재발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비타민 D를 충분히 공급해주면은 재발률이 확 떨어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석증의 원인과 올바른 진단법, 그리고 치료법, 그리고 사례까지 이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석증은 분명히 흔한 어지럼증이지만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무작정 참고 지나가거나 적절히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2차적인 낙상에 의한 골절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느끼실 때 단순히 피곤하다거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어지럼증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이석증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이석증이라도 발생 위치라든지 그 세부 타입에 따라서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지고 치료가 얼마나 능숙하냐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얼마나 또 단축할 수 있는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파악을 통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최신 진단 장비와 함께 개인의 상태와 이석증 발생 위치에 맞는 맞춤형 치료로 어지럼증의 원인을 정확히 찾고 효과적인 어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런 잦은 이석증 환자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경험을 가진 의료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를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 병원에서 어지럼증을 진료를 보셨는데도 진단이 명확하지 않거나 치료가 잘 안 된 경우도 저희는 많이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내원하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 참고해서 다음 동영상으로 다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코목은 닥터 찬찬 송찬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